이 1,0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 퇴직금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약속된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펀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좀 본격화하면서 이 퇴직금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베이비 부머 1964년에서 1974년생을 뜻하는데요. 네.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연금 내 자금 인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16조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7년 만에 83%나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퇴직연금 인출 시기에 접어드는 인구 수도 260만 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을 넘어서 인출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것인데요. 지난해 현물 이전 시작으로 금융사들의 격전지가 된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는 은퇴 이후에 수확기에 맞는 서비스와 편리한 인출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전략 상품으로 경쟁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이 펀드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기존 상품과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쉽게 말해보면 월배당 ETF처럼 매달 일정한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진 펀드인데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55세 이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출형 공모펀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심사도 마친 상태라 다음 달 중순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 펀드는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잔고에 따라 매월 말일에 일정한 분배금 1,000자당 4.17원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55세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모두 IRP 계좌에 이체해 이 펀드 하나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매달 약 41만 원의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연 분배금은 500만 원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0년이 지났을 때 받은 분배금 총액이 1억 원, 그리고 남아있는 원금은 1억 1,185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펀드에 2억 원을 넣으면 매달 약 83만 원을 받고 5억 원을 넣으면 매달 189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용이나 인출 전략 없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20년 뒤에 고갈될 연금을 더 오래, 그리고 월급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품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운용 방식이 좀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구조겠죠? 네, 펀드를 구성하는 7개의 모펀드에서 모두 이자와 배당 등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자산 배분 비중을 보면 글로벌 채권과 단기 채권을 50% 넘게 담습니다. 글로벌 채권, 단기 채권 ETF가 월배당, 그리고 글로벌 리츠는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하는 만큼 분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글로벌 주식들, 혁신기업이나 배당주, 그리고 원자재 등도 분산 투자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기본적으로 40% 정도 배분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물론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펀드도 결국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연수익률이 5%가 안 될 경우에 분배금을 원금에서 빼서 지급한다는 점,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 20년 후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시 방향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 분배율이 10%를 넘는 커버드콜 ETF, 여기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또 단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인출형 펀드와 잘 비교해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